코미디언에서 이제는 전시 지도자가 된 인물이죠. 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인데요. 오늘은 이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직접 한 말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가 어떻게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전면 침공이 시작되던 바로 그날,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잖아요? 그때 미국이 대피하라고 제안했는데 그의 대답은 정말 전설이 됐죠.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 와, 이 한마디가 바로 그의 저항 정신,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의 리더십 여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코미디언에서 지휘관으로. 네, 그의 과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무대 위 스타가 한 나라의 총사령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배경을 보면요. 이게 정말 의외예요. 아버지는 과학자, 집안 분위기 자체가 반정치적이었다고 해요. 뭐 사이버네틱스, 수학 이런 과학의 세계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 누가 그가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대신에 그는 코미디, TV 제작 이런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말 그대로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시작은 법학도였는데 코미디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는 코미디 대회에서 스타가 되고 나중에는 아예 대형 TV 제작사를 차려서 CEO까지 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무려 73%라는 진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된 그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적의 마음 읽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적,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과 이 분쟁의 본질을 과연 어떻게 꿰뚫어 보고 있을까요? 그의 분석을 이해하려면 먼저 뿌리 깊은 배신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 미국, 영국 같은 강대국들이 우리가 너희 안보를 지켜줄게 하고 약속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젤렌스키는 이 약속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거짓말이었죠. 이 한마디에 그 실패한 약속에 남긴 깊은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는 푸틴의 지금 전략이 전쟁 초기와는 좀 달라졌다고 봐요. 지금 목표는 땅을 전부 차지하는 그런 완전한 점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아주 계산된 외교적인 함정을 파서 승리를 만들어내려는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젤렌스키가 분석한 푸틴의 3단계 휴전 전략인데요. 자, 첫 번째, 일단 휴전을 제안해서 평화를 원하는 척 연기합니다. 두 번째, 그 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크라이나가 약해지고 갈라졌을 때 그때 재무장에서 다시 공격한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말 자체를 무기로 쓰려는 속셈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바스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젤렌스키는 이게 단순히 땅 욕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략적인 가치를 딱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돈바스에는 주요 산업도시들이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다른 주요 도시들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발판,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전략적인 분석에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잠시 이 전쟁이 남긴 정말 깊고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에게 직접 훈장을 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걸 느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들의 눈을 직접 봐야만 해요. 나라가 겪는 이 상실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 절대로 무뎌지지는 않겠다는 그런 다짐처럼 들립니다. 전쟁의 상처는 그의 가족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13살 아들의 눈을 보면 그건 아이의 눈이 아니라 어른의 눈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이 전쟁이 한 세대의 순수함을 통째로 앗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고백인 셈입니다. 네, 이런 현재의 고통을 딛고 이제 그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다음 파트는 바로 미래를 위한 비전, 새로운 안보 구축인데요.
앞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유럽 안보 구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그가 그리는 새로운 방어 동맹의 큰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EU가 중심이 되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네 나라가 파트너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영국, 우크라이나, 터키, 그리고 노르웨이죠. 이 나라들이 함께 방어의 핵심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동맹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누군가를 공격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그 어떤 침략이라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그런 억제력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첫째가 안보, 그리고 둘째가 경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결국 경제가 계속 번영하려면 튼튼한 안보라는 기반이 먼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확고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코미디언에서 전시 지도자로 젤렌스키의 여정을 따라와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리더십, 과연 이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